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2일 코로나19에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흘 만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백악관 의료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지침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 대한 감염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미국 대선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월 3일이 미국의 대선이니까 3주 정도 남았는데 그 음성 판정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겨냈다. 심지어는 몸 상태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면역이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의 어떤 음성 판정을 발표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본인은 괜찮다, 컨디션이 좋다 이런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of all, I'm feeling great. I don't know about you. How's everyone feeling? Good? I want you to know our nation's going to defeat this terrible China virus, as we call it. And we're producing powerful therapies and drugs, and we're healing the sick, and we're going to recover.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 조기 퇴원해서 공식 업무를 본 데 이어서요.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 현장에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보여서 우려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 판정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검사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음성 판정이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 방식, 그러니까 PCR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가 아니라 신속 검사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숀 콜리 주치의는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음성 상태 판정에는 이 검사법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임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검사에 쓰인 검사 키트는 미국의 한 의료기기 업체가 개발한 겁니다. 약 한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신속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콜리 주치의는 이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연속해서 음성이 나온 건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환자 격리 해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라면서 백악관 주치의의 설명에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확진부터 음성 판정을 받기까지 정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위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 도중 한때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주치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What he meant was that 24 hours ago, when he and I were checking on the president, that there was that momentary episode of the high fever and that temporary drop in the saturation, which prompted us to act expediently to move him up here. Fortunately, that was really a very transient, limited episode. A couple hours later, he was back up, mild again. I'm not going to speculate what that limited episode was about so early in the course, but he's doing well. 네, 이런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한 약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쓰인 약은 총 3가지입니다.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그리고 염증 치료제인 덱사메타손, 또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 이렇게 3가지가 쓰였는데요. 우선은 특히 이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 2가지를 섞은 것입니다. 이 2가지 항체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른바 칵테일 요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약은 현재 3차 임상시험 중인 약물이라서 아직 일반 환자들에게는 쓸 수가 없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물을 동정적 사용, 즉 마땅히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에게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승인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투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투여된 이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렘데시비르의 경우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알려졌을 때 대통령의 상태가 위중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 덱사메타손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른 시일에 퇴원을 한 것을 두고 예. 이 약의 스테로이드 성분의 영향으로 뭐 겉으로는 좀 괜찮아졌다라고 느낀 것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통령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치료제를 투약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가 VIP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VIP 증후군은 직위가 높거나 유명한 환자를 치료해야 할 때 좀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무리한 시도를 해서 오류를 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무려 뭐 3가지 치료제 사용으로 과잉 투약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예. 네. 앞서 브라질 대통령과 영국 총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정말 코로나19는 방역을 소홀히 하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판정이 대선의 향방을 어떻게 가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